엔화 약세 효과로만 영업이익이 최대 4천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의 대표 수출 기업 도요타 자동차도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자재 조달 비용이 급증한 탓에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4% 줄어들 전망입니다. 24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민간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2분기 도요타가 8,529억엔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수치입니다. 작년 2분기 도요타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인 9,974억엔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도요타의 실적이 출렁이는 것은 원자재값 급등의 파고가 거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요타는 달러당 엔화 가치가 1엔 떨어질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450억엔 늘어난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2분기 엔화 가치는 평균 129엔대로 1년 전보다 20엔 이상 떨어졌습니다. 도요타가 분기별로 결산을 발표한 200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유로 등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까지 고려하면 2분기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환차익으로만 1년 전보다 3천억에서 4천억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도요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2회계 연도 영업이익이 1조 4,500억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철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시에는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원자재 비용과 운송비 일부를 도요타가 지원하면서 손실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도요타는 2분기에만 원자재값 급등으로 3,600억엔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화 약세로 얻는 이익을 원자재값 급등으로 모두 잃는 구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줄어든 것도 영업이익을 감소시킨 요인입니다. 지난 5월 도요타는 일본 내 공장 8곳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상하이를 봉쇄한 여파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2분기 도요타의 세계 생산량은 207만 대로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엔도고지 SBI 증권기업조사부장은 생산이 1대 줄면 영업이익이 70만엔 감소한다며 감산으로 인해 2분기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1,000억엔 넘게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달리 도요타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도요타의 2분기 실적은 지난 10년간 9차례나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용을 크게 줄인 2021년은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2,647억엔 웃돌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분기 영업이익이 특수 상황이었던 2021년과 같이 예상치를 2,000억엔 이상 웃돌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요타는 다음 달 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회에서 도요타가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통적으로 연간 실적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 초 도요타는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0% 감소한 2조 4천억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115엔으로 가정한 수치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향 조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 3조 2,078억엔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70만 대인 연간 세계 생산 목표를 유지할지도 실적 발표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 상반기 도요타는 월 평균 70만 대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월 평균 생산량을 85만 대까지 늘려야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PC용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8월 생산량을 70만 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생산 속도가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하청업체들은 이미 970만 대 생산은 물 건너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도요타의 주가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동차주 주가가 급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올 들어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각각 27%, 40% 하락했습니다. 반면 도요타 주가는 5% 올랐습니다. 8조 엔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데다 유가 상승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도요타 주가를 지탱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카하시 고헤이 UBS 증권 선임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과 미국 경기 후퇴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차종을 구매하거나 새 차 구입을 늦추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도요타의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며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된 엔화 불안정 상황에 도요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 내부에서 파산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미 엔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이 자본을 국내 회귀시키는 움직임은 매우 적다. 아베 정권 하에서 법인세 인하가 이뤄져 왔지만 결국 세금이 싸지든 국내 시장이 부진하면 기업은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법인 잉여 이익의 적립으로 돌아갈 뿐 임금 증가에도 국내 시장 활성화에도 전혀 공헌하지 않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를 쓴 것이 노구치 씨라고 한다면 신빙성은 낮다. 그야말로 우리가 청춘을 보낸 1970년대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얼마든지 있었다. 당시에는 확실히 물가는 점점 오르고 급료도 올랐다. 상사 근무 시 한국 기업의 담당으로 있었지만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가난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그것은 일부를 보면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은 있지만 전체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사 시절 후배에게 말하면 한국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여서 도저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일본만 30년 가까이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일본의 GDP가 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 분포도로 검색하면 일목요연하고 일본만 전혀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국 통화 표시 부채밖에 없는 일본에는 재정 파탄 위험이 없어 몇십 조엔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하든 소비세와 휘발유세를 폐지하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보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정치는 노동자의 임금은 일종의 비용이라며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경영자에게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엔화 약세를 유도해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흔히 임금을 올리려다 오르지 않았다고 궤변을 듣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후하고 저소득층은 먹고 살 만한 수입이 정부 목표치였다. 임금을 올릴 생각 따위는 아예 없었고 국민이 가난해질 미래에 마이너스 부분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 장기로 이어졌다. 정치는 목표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내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단점도 생활보호자 증가도 상정되었을 것이다. 다만 저임금이 노동자의 길을 걷고 일본이 이렇게 가난해질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다 총재는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엔화 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입장상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리를 올릴 의욕을 보이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2차원 금리를 유지하는 대국권이 있다면 그 이유를 공개하기 바란다. 기시다 정권은 이 강한 엔화 약세 경향을 활용해 중국으로 옮긴 기업의 생산 거점을 국내 회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의 친중파나 공명당이 방해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명당과 연립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일본의 활성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책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축 재정, 자유무역, 규제 완화와 같은 글로벌리즘 정책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빈곤화시키고 특권 계급에 불을 집중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면 되겠죠. 결국 적극 재정, 보호무역, 규제 강화가 정답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리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고도 경제성장기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적극 재정의 재원은 국채면 충분. 일본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100% 엔화입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